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클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바란다 세 번째 시간으로 월성 원전과 핵무기,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이 심어놓은 간첩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와 구국의 혼이 담긴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전 폐연료봉에서는 핵무기 4,33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정부의 반국가적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몇십 년간이나 더 사용이 가능한 월성 원전 1호기가 결국 영구 폐쇄되고 말았는데, 이 월성 원전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서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해서 앞으로도 수십여 년 이상을 거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원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스위스의 동급 원전의 경우 50년 이상 된 원전도 무리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폐연료병에서는 핵무기 수천 기 분량의 플루토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기를 쓰고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플루토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썰이 있습니다. 한국의 축적된 원자력 공학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6개월이면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월성 원전을 무리하게 폐쇄시킨 이유는 한국의 핵무기 제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북한과 중국의 압력과 사주에 의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한 악마적 의도의 통역가이자 대변인이 됐다. 물론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심증에 대해서 설사 아닐지라도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다. 문재인의 간첩 행위로 인해서 자유진영은 한국을 잃을 수 있게 됐다라고 경고하면서 문의 행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이 주장하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동조하는 부분적 단계적 비핵화는 핵무장의 연구하러 가는 교활한 음모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문재인이 몰랐다면 문재인은 치매에 걸린 것이고, 또 알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종전선언과 북한의 제재 완화를 구걸했다라는 사실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대부 임종석을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산오맹, 즉 남한 서해주의 노동자 연맹에서 이제 사상 전환을 했느냐라는 청문회 질의에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임을 고집했던 그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인물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독일 통일 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에 포섭된 서독 내 간첩은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974년 서독 총리였던 밀리 브란트의 비서였던 퀀터 기욤이 독일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브란트 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됩니다. 북한이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적으로 발사해서 국제사회가 경고해온 레드라인을 끝내 무시하고 한반도 안보 시계를 5년 전 분노와 화염의 시기로 되돌리면서 그 파장이 미국은 물론 서방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5년은 문재인 혼자서 달밤에 취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벼랑 끝 협상 전략과 기만적 외교로 핵무장을 이뤄낸 북한의 축적된 성공 경험 앞에 비핵화, 평화협상이나 종전선언 따위의 구호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고,
이제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세차게 가격을 하는 것인데, 남한의 정권 교체기, 그것도 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를 도발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긴장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의 재건 움직임으로 볼 때 조만간 핵실험도 재개할 태세로 군사력 과시나 외교적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무력 시위와는 또 다른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김정은도 정신상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북 감시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능과 반국가적 이적 행위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약화된 국방력과 안보태세에 대한 보완과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오직 비타협과 기만적 술수로 핵무장을 관철해낸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술 앞에 비핵화 의지나 평화협상 따위는 공연불에 불과한 망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부터 최근 거리에 있는 서울 수도권 인구는 2,600여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5,17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3%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서 핵 위협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현실성 있는 진실과 미래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앞으로도 장기간 또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새 정부를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 앞에 실질적 대응 태세에 상응하는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뜬구름 같은 기대는 문재인으로서 충분했으니 이제 그만 접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 태세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아산 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7년쯤 핵무기를 최대 242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표방했던 자유적 핵무장력을 넘어서 다양한 핵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는 시대가 눈앞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서해의 일부 도서를 점령한 후에 우리의 반격을 막는 핵 위협,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 위협,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 대한 핵 위협 등을 구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의 정치적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과 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는 핵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핵 보유를 잠정적으로 용인하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북핵에 방치된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선제 공격을 가하면 즉시 보복 공격으로 모두 피해를 입는 이른바 MAD 상호 확증 파괴가 성립된다면 핵전쟁의 위협을 서로가 두려워하게 되면서 따라서 일방적 핵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우세한 군사력에 맞서서 경제개발과 자주 국방을 동시에 완성해야 한다라는 일념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군 장성 출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만 한다면 최단 기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 기술은 천연 우라늄 농축 기술, 핵연료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농축 기술에 이르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기폭 장치와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핵폭탄 실험을 통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만은 세계 초인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능력으로 슈퍼 컴퓨터를 사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가상 공간에서 핵폭탄 실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무공해 에너지로 우리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미래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힘들여 개발해온 핵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 시도를 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위대한 유산으로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정책과 호국 의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이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한국과 미국 간의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 복원과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전투표제도 폐지 등의 첫 번째 제안에 이은 두 번째 제안, 핵에는 핵, 북한의 핵도발 위협은 자체 핵 개발로,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월성 원전과 핵무기,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이 심어놓은 간첩은 누구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되살려서 대한민국 핵 보유국 선언을 촉구한다. 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세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